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재, 빨간 교재는 205쪽이고요. 나눠드린 거. 왜냐하면 이게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밭작물 품목이 이번에 좀 개정이 됐어요. 3월 19일 날. 그래서 그거 개정된 거 지금 편집 중에 있는 거 있는데요. 요거 교재 출력해 드렸으니까 이걸로 바로 보셔도 됩니다. 이걸로. 그래서 최종 이제 손해평가 내용이 이제 4월 19일 날 확정이 되게 되면 요거 이제 책으로 나올 거니까 그때 미리 한번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눠드린 이걸로 오늘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어차피 이걸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책은 205페이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자, 오늘은 종합위험 생산보장 밭작물 품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종합위험 그랬으니까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뭐를 피해를 입으면 손해를 입으면 뭘 줍니까? 생산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 종합위험 있는데요. 종합위험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이지만 한 병충해도 있습니다. 병충해. 근데 얘는 모든 병충해를 얘기하는데 얘는 병충해로 인해서 손해 입으면 생산비를 주는 품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추예요. 고추. 예, 그렇습니까? 고추고 올해는 뭐 시험이 고추에서 시험도 나오고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조건 시험에 고추에서는 나온다. 단 난이도는 좀 올려서 나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으니까 수학 개시에는 사고 한 번, 수학 개시 후에 사고 한 번, 그래서 두 판 사고 조건 제시하고 문제 해결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추는 수학 개시 전, 수학 개시 후 이 두 번의 사고를 묶어서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라고 보시고요. 이번에는 거기까지 우리가 같이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병충해 오는 것은 좀 더 같이, 저랑 같이 한번 살짝 스캔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종합위험에 해당되는, 즉, 생산보장 품목, 밭작물입니다. 그다음에 게 고추, 그 다음에 배추. 배추는 이제 고랭지 배추, 뭐 월동 배추인데, 뒤에 가면 또 고랭지 배추, 월동 배추, 또 가을 배추 뭐 다 나와요. 또 여기서 앞뒤는 안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배추다. 이게 더 중요해요. 월동 배추다, 고랭지 배추다. 여기 앞에 제목에는 고랭지하고 월동이 있는데 뒤에 가면 또 가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배추 봄에 가입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 고랭지 무, 월동 무, 단호박. 단호박 요즘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단호박, 그다음에 메밀 있습니다. 메밀, 그 다음에 브로콜리, 그 다음에 당근, 그다음에 시금치예요. 시금치 근데 굳이 노지, 얘는 여기 있는 장부들은 전부 다 노지입니다. 다 노지예요. 근데 굳이 노지다 표시했으니까 그냥 노진 같구나 하는데요. 그 다음에 대파, 그 다음에 쪽파, 그 다음에 대파, 쪽파, 실파. 이제 파입니다. 파. 예, 파. 그 다음에 실파, 쪽파, 실파, 1형, 2형. 그 다음에 올해 신규 품목이 뭐냐면 양상추 있어요. 양상추. 근데 종합위험 생산보장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공부하면 품목을 고추, 브로콜리,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으니까 고추하고 브로콜리 보험금 산정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고추, 브로콜리 보험금 산정하는 거 한번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품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메밀이 있는데 메밀이 조금 특이해요.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메밀 별도로 한번 보험금 산정하는 거 공부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품목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구분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박스 한번 볼게요. 시기별 조사 종류 있는데 정식 파종 완료일부터 수확 종료일까지 보상하는 제 전부에서 생산비 피해 조사하는데 사고 발생 심하다 조사하는 거예요. 생산비 손해조사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조사의 종류입니다. 조사의 종류에는 첫 번째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뭐예요? 보상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이 고추 농지에 진짜 피해 입었냐? 그 다음에 브로콜리 농지에 피해 입었냐? 메밀 농지에 피해 입었냐?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은 품목이 딱 두 개 있죠. 그게 뭐냐면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얘는
바로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바로 생산비 손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고추와 브로콜리 제외 전 품목은 뭐예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재정식, 재파종 조사가 올해 신설됐어요. 그래서 재정식, 재파종 조사입니다. 이렇게 저랑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얘는 신설됐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재파종보험금 산정하고 재정식 보험금 산정하듯이 그냥 간단합니다. 좀 읽어보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경작, 불능조사 있습니다. 자, 경작 불능조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생산비 손해 조사. 이렇게 조사 종류는 총 4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험금을 산정하는 조사는 3가지입니다. 그래서 재파종, 재정식 할 때 피해 입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경작불능 조사 피해 입으면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하고, 생산비 손해 보험금 지급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사는 3종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종류는 4가지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박스에 있잖아요. 박스에는 재정식, 그 다음에 재파종 조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장 한번 넘겨볼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있네요. 175쪽입니다. 이 나눠드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고추하고 브로콜리 빼고 전 품목입니다. 이렇게.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험금이 나오는 종류는 3종류이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지금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175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적용 품목이가 고추하고 브로콜리를 빼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품목은 전부 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한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상하는 재해가 첫 번째 발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재해 발생했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느냐,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느냐, 그거 확인하는 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그걸 통해서 진짜로 피해가 있다면 추가로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또는 경작불능 조사인데, 여기에도 빠져있는 게 재정식 재판조사 하나 빠졌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구나, 경작불능 조사나 생산비 손해조사를 실시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이한 게 올해는 뭐냐, 고사 면적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24년도에.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해당 작물이 고사하여 수확될 수 없는 면적을 확인한다. 요거 올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재정식 재파종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뭘 물어보느냐, 재정식 재파종의 보험금을 산정하라고도 하지만 종합위험 생산보장 밭작물 품목 중에서 재파종 또는 재정식 조사를 하는 품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거기 보면 자, 브로콜리 있습니다. 브로콜리. 그 다음에 배추, 가을 배추. 아까는 뭐였어요? 고랭지 월동이 나오더니 제목에는 이제는 가을이 나와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자, 배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 그 다음에 쪽파, 그 다음에 메밀, 시금치, 양상추입니다. 그래서 이 품목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니까 자, 브로콜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브로콜리.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자, 양상추에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의 종류를 쓰시오 라고 하면 재파종 재정식 보험금, 경작 불능 보험금, 생산비 손해 보험금 3가지 지급된다라고 쓸 수 있고요. 브로콜리 품목에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을 쓰시오 그러면 재정식 재파종 보험금, 생산비 손해 보험금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품목을 써놓고 골루라 하거나 쓸 때 저희들이 쓸 수 있습니다. 자, 피해 사실 재정식입니다. 나번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다라고 보시고요. 손해평가반은 피해 농지를 방문하여 보상하는 재 여부 및 피해 면적을 확인한다. 여기도 조금 애매한 게 질문 들어올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는 브로콜리는 피해 사실 조사 안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에 재정식 재파종이 필요한 브로콜리는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맞냐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좀 왜냐하면 올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수고를 참 많이 하셨어요. 어차피 이 책을 만든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앞뒤가 이렇게 좀 연결되면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건 양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답은 보험금 지급 대상 확인. 보상하는 재 여부 심사입니다.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입니다. 항상 보상하는 재 여부는 농지하고 작물 상태를 감안해서 진짜 보상하는 재, 즉 자연재, 조세, 화재 또는 병충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보상하는 재. 근데 재정식 재파종에서의 보상하는 재는 뭐예요? 자조하죠. 자조합니다. 자연재, 조수의 화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병충해는 해당 안 되잖아요. 고추가 없으니까 병충해 해당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경작불능도 마찬가지로 자연재, 조수의 화재. 왜냐하면 고추가 없기 때문에. 고추가 없죠. 고추가 없기 때문에 자연재, 조수의 화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장 한번 더 넘겨봅니다. 나눠드린 거. 자, 2번 실제 경작 면적 확인. GPS 면적 측정기. 해서 조사를 해서 가입 면적하고 실제 경작 면적 차이가 나면 계약사항을 변경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얼마 정도 차이 난다? 10%. 근데 10% 이상인데 자, 가입 면적이 1000인데 실제 경작 면적이 800으로 줄어들어도 계약 변경을 하고요. 1200으로 늘어나도 계약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게 10% 이상이란 개념이 차이의 개념일 뿐이에요. 늘었냐 줄었냐의 차이란 얘기예요. 무조건 줄을 때만 계약 변경한다는 것이 아니라 늘어도 계약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피해 면적입니다. 실제 경작 면적 대비 피해 면적을 비교 조사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면적 피해율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 재파종 정식 보험금 산정할 때 조사할 때 피해 면적을 도대체 어떤 걸 피해 면적으로 할 거냐라고 봤더니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작물이 고사되거나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면적입니다. 뭘로 인해서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항상 전제가 되겠죠. 예. 왜 그러냐?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라번 재파종 재정식 이행 완료 조사입니다. 재파종 재정식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 전조사 시에 재정식 재파종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농지에 대하여 재정식 재파종 보험이 완료됐는지를 조사한다. 피해 면적 중 일부에 대해서 재정식 재파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정식 재파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 지금 재정식 재파종인데 이 집이 보니까 실제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1000제곱미터이고, 자, 1차 조사를 해서 처음에 갔어요. 그랬더니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죽어버린 면적이 있다는 얘기죠. 이를 무슨 면적이라고 한다? 피해 면적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피해 면적이 보니까 600제곱미터가 나왔다는 겁니다. 600제곱미터. 그래서 자, 그럼 이 피해 면적에다가 진짜로 재정식 했느냐, 재파종을 했느냐를 확인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재정식이나 재파종은 재정식, 재파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보험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 비용을. 손해난 것에 대해서 다시 재정식 또는 재파종해야 될 비용을 드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2차 조사를 합니다. 그럼 2차 조사는 얘는 1차 조사이기 때문에 얘는 전조사라고 부르면 되고요. 2차 조사이기 때문에 얘는 후조사라고 부르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 전조사, 후조사 하면 전조사는 1차, 후조사는 2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때는 뭐 된다? 해당 피해 면적에 대해서 자, 재정식 또는 재파종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집에 가서 보니까 사례가 1번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600제곱미터 중에서 자, 400제곱미터 자, 재정식 했대요. 또는 재파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분은 얼마에 대해서만 재파종을 했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결국은 600제곱미터가 피해를 입었지만 계약자는 모종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400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400에 해당되는 그 비율만큼 재파종했다라고 해서 면적 피해율은 전체 실제 경작 면적 1000이죠. 이렇게 1000에서 600을 1차에 했는데 2차 때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 600에서 400만 재정식했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식을 하지 않는 면적은 얼마예요? 200이라는 거죠. 200. 결국 400 바로 써도 돼요. 그렇지만 시험 출제자가 자, 이 조건을 주고 자, 2차 조사 결과 재정식을 이행하지 않는 면적은 얼마인가요?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200입니다. 라고 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면적 피해율은 40% 이렇게 본드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마번입니다. 자, 여기서 재정식 재파종의 피해 면적 판정 기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작물이 고사되거나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면적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수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마번 농지별 상황에 따라 재정식 재파종 전조사를 생략하고 재정식 재파종 후조사 시 면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지역이 자, 이 지역에가 브로콜리가 엄청 많이 심어놨는데 브로콜리 단지가 아주 그냥 집중호우가 엄청 많이 왔다는 거예요. 정식하고 나서. 그럼 다시 재정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보니까 접수건이 막 1000건, 2000건이 막 접수되면은 그때 1차로, 2차로 다 하기는 너무 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때는 자, 일단 피해 입은 농지는 자, 재정식을 하십시오. 그래서 재정식 하면 그 브로콜리 크기가 달라요. 가면 그러겠죠. 이번에 새로 재정식한 거. 과거에 처음에 가입할 때 정식해 놓은 거하고 다르다고요. 그럼 새로 정식한 면적이 곧 피해 면적이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2차 조사만으로 재정식 재파종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밑에 박스 보시면 재정식 재파종 보험금입니다. 한 번 주네요. 보상하는 재로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합니다. 여기다 밑줄을 해주시고요. 중요한 게 뭐예요?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반드시 자기 부담 비율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20% 곱하기 면적 피해율입니다.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보험 가입 면적 또는 실제 경작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계약상을 변경을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면적만 존재하겠죠. 자, 보험 가입 면적이 1000이에요. 가입 면적이 1000. 1000제곱미터고 실제로 가서 해당 작물이 식재된 면적이 1000이면 이거 이상 없이 지금 현재 정식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보험에 가입됐죠. 그랬을 때는 뭐다? 실제 경작 면적이나 가입 면적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가입 면적은 1000인데 실제 경작 면적이 800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분모를 800을 써야 되냐 1000을 써야 되냐 이 딜레마에 빠게 되겠죠. 그죠? 근데 800을 쓸 수밖에 없겠죠. 1000을 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제 식재된 작물의 면적이 8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작 면적으로 기억을 하시되 공식에는 보험 가입 면적이니까 시험에서는 가입 면적으로 보통 문제 조건, 이 문제를 꼭 내고 싶으면 제시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약사항이 변경되죠. 실제 경작 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해서 10% 이상 차이가 나면 계약사항을 변경하는데 계약사항을 변경하는 방법은 없어요. 교재에는. 자, 가입 금액이 변경된단 말이에요. 1000제곱미터 있을 때 보험 가입 금액과 800제곱미터 때 보험 가입 금액이 다를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이때 이 1000제곱미터의 보험 가입 금액 얼마로 곱해야 되냐? 단위미당 보상비를. 그 내용이 2과목에는 없고 1과목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를 계약 변경을 해가지고 2과목에서 문제 출제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나오면 여러분들 땡큐겠죠. 왜 땡큐예요? 모두 정답 먹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출제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거예요. 조건을 거는 거예요. 차라리 이 문제를 꼭 출제하고 싶어. 이 출제자가. 그때 보자. 자, 보험 가입 금액은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10,000원에 곱하기 실제 경작 면적으로 한다라는 조건을 걸어놔. 그럼 그때는 문제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가입 금액이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10,000원 곱하기 1,000원 할 거냐, 1,000원 할 거냐, 800을 할 거냐. 당연히 800을 하죠. 실제 경작비로 고발하겠으니까. 그렇게 조건을 걸 수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무 이상이 없이 하자가 진행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 좀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 면적이라 했는데 실제로 연습을 많이 해놓으시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경작불능 조사입니다. 고추하고 브로콜리입니다. 자, 경작불능 조사 가기 전에 재정식 재파종 조사하는 품목 반드시 기억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대표 선수가 누구예요? 브로콜리라고요. 브로콜리. 그렇죠? 브로콜리, 그 다음에 배추, 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재정식 재파종이 쪽파, 그 다음에 메밀, 또 시금치, 양상치입니다. 그래서 7개 있으니까 기억해 줬다가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금치, 고추, 메밀, 그 다음에 브로콜리, 양상추,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 품목을 정해놨어요. 종합비염 생산해보자 밭작물 품목 이렇게 주고, 자, 종합비염 생산해보자 밭작물 품목 중에서 자, 궁금해 죽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정식 재파종 조사를 하는 품목을 쓰시오. 골라 쓰세요. 골라 쓸 수 있겠죠, 이제.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지금 종합비염 밭작물 생산해보자 밭작물 품목 중에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품목을 쓰시오.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세 번째, 경작불능 위 품목 중에서 경작, 불능 조사를 실시하는 품목을 골라 쓰시오. 쓸 수 있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건 알아야 어떤 조사에 어떤 품목인지를 대상을 알아야만이 얘를 찾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자, 경작불능 조사. 고추, 브로콜리, 재입니다. 그러니까 전품목이에요. 전품. 그러면 얘 기억할 때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있잖아요. 김장 세트, 김장 세트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고추, 브로콜리 플러스 김장 세트다. 김장 하려면 뭐 필요합니까? 김장 하려면 배추, 무 들어갑니다. 파 들어가고 당근 들어가죠. 네, 당근 들어가고 요즘도 시금치까지 넣습니다. 몸에 좋다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딱 김장을 해놓으면 제일 긴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긴장. 떨리는 사람이. 김장할 때 서방이 떨리잖아요. 신랑이. 왜냐, 각시가 그때는 성질이 아주 예민하니까 막 배추 던지면서 난리 나죠. 그때 보조를 잘해줘야 됩니다. 고기 삶고. 그러고 나서 각시가 힘들다고 짜증 부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단호박 하나 쓱 싸가지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구멍 뚫어서 자, 전복 좀 넣고 폭 삶아주면 고생했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 딱 먹으면서 계속 꼬라갖고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차 타서 나가세. 바람 쐬세. 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차 한잔 먹으러 어디로 가요? 무슨 차? 메밀차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메밀차 먹어도 각시가 꼬르니까 어떻게 해요? 양상추 샐러드까지 추가로 좀 시켜보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연상을 해서 이 품목을 전체적으로 내 걸로 만든 다음에 이런 조건이 줬을 때 오케이. 저거 어떤 조사? 조사. 이렇게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가려니까 취업시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사 대상이 있습니다. 자, 이 품목 중에서 뭐다? 고추하고 브로콜리를 뺀 나머지 품목이 전부 다 경작 불능 조사를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조사 대상 나와 있고요. 자, 한번 넘겨봅니다. 조사 시기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 또는 사고 접수 직후에 합니다. 자, 경작불능입니다. 보험금 전조사, 후조사 있는데 전조사 때 어떤 것들이 조사되냐라고 하면 보험 기간 확인하는데 그동안에는 보험 기간이 품목별로 지금 정식 또는 파종 완료일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울 게 조금 없어져서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그냥 이렇게만 나왔어요. 보험 기간이란 경작불능 보장의 보험 기간은 계약 체결일 24시와 정식 또는 파종 완료일. 왜냐하면 정식한 품종은 정식, 파종한 품종은 이제 품목은 파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완료일 24시 중 늦은 때입니다. 단 각 품목별 보장 개시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그래서 과거에는 이 밑에가 품목별 좀 포장 개시일이 있었죠. 그 정식 완료일, 파종 완료일이 그 박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 늦은 때부터 수확 개시일 직전입니다. 즉 보험 기간은 경작불능 보험 기간은 이제 시기, 보험자가 책임지는 시작, 그 다음에 종기 이렇게 되는데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계약 체결일 24시, 그 다음에 정식 또는 파종 완료일 24시,
이 둘 중에 늦은 때부터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대요. 사고. 그래서 수학 종료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 중요한 게 여기에요. 정식 파종일, 정식 파종 완료일 24시와 계약 체결 24시 중 늦은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기 공부해봤는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뭐 할까요? 배추 한번 해볼까요? 배추. 예를 들어서 배추다라고 하면 자, 계약 체결일이 계약 체결 24시는 계약 체결일이 9월 10일이래요. 그리고 정식 그다음에 정식 완료일이 9월 8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얘가 보험이 책임되는 시기냐라는 거죠. 아시겠죠? 둘 중에 어떻게 늦어요? 얘가 늦으니까 9월 10일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자, 정식은 9월 15일 날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다? 보험자 책임 언제부터? 9월 15일부터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가 다 만족돼야 돼요. 해당되는 작물이 식재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보험이 보험료를 지급해야 된다. 가입이 돼야 된다는 거. 둘 다 만족되는 거죠. 자, 이때는 뭐예요? 자, 보험계약은 체결했어요. 즉 보험료를 냈는데 해당되는 작물은 없었죠. 그래서 이때 책임질 수 없겠죠. 왜냐하면 사고 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15일 되니까 작물이 그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책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일이다라고 했으면 이때는 뭐 얘가 늦으니까 여기 또 책임진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9월 10일 날은 해당되는 작물이 식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재되어 있는 걸 보험료 받았으니까 이때부터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계약 체결일 24시와 정식 파종 완료일 24시 중 늦은 때부터 보험자는 그 보험을 책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확 개시일까지, 개시일 직전까지 이렇게 보험기간이다. 보상은 제 여부 심사하고요. 실제 경작면적 조사하고 똑같습니다. 4번 식물체 피해율 조사. 자, 식물체 피해율은 뭘로 조사한다 했어요? 그렇죠. 그죠? 눈으로 조사합니다. 눈으로. 살짝이. 살짝이. 노래도 있죠? 살짝이 말해요. 눈으로 말해요. 뭐 누군가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목축입니다. 목축 조사하는 게 몇 가지 있으니까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축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 농지에 보상하는 제외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여러분 65%인데 다음에 배울 벼 있죠. 벼는 60%짜리도 있어요. 네, 이거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벼 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경작불능 무조건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이다. 그럼 65%는 포함되죠. 65는 이상이니까. 그걸로 고정관념 갖지 말고 60% 이상인 것도 하나 있더라.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벼에서 품종이 어떤 거냐면 분질미라고 그래요. 분질미 그러면 어떤 것 같아요? 주로 이 용도는 밥에 먹을 용도 같아요? 아니면 뭐 어떤 용도 같습니까? 그렇죠. 쌀가루를 주 목적으로 재배하는 벼 품종이 분질미입니다. 가루쌀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식물체 피해율이 60% 이상이면 경작불능 판정해 줘버려라. 그냥 보험금 지급하고 그냥 다른 작물 식재해서 또 농사 지으시라고 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 분질미를 뺀 나머지는 다 경작불능 조사할 때는 식물체 피해율 몇 프로 이상? 65%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출제자가 이 지금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에 해당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모든 품목 중에서 경작불능 조사 시에 모든 품목은 경작불능 조사 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에는 경작불능 농지로 판정하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O입니까? X입니까? X잖아요. 왜냐하면 분질미 하나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딱 포인트에서 문제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속지 않도록 하자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생산비 보장 손해 조사 대상자들. 자, 식물체 피해율이 경작불능 조사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경작불능 조사를 했다고요. 조사를 뭘로 했습니까? 눈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간에 값은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두 가지가. 자, 이렇게.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계약자 같은 경우야 우리 집은 다 죽어서 가보니까 한 60%만 죽은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65% 이상 나오는 거 딱 둘 중에 하나는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럼 미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신분 피해율이 65% 이상이어야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얘는 해당되지 않겠죠. 이때는 뭐다? 그냥
생산비. 그렇죠. 손해조사를 해드릴게요. 라고 패스하면 된다고요. 생산비 손해조사를. 언제? 수학 직전에. 수학 직전에. 자, 근데 65% 이상이 나오면 거기 교재 보면 뭐예요? 계약자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사장님, 경작불능 농지로 저희들이 판정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보험금 받을라 안 받을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전대로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자, 보험금 받을라 안 받을라 하지 말고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계약자가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경작불능 보험금 그러면 받으려면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예, 이만저만 했더니 400만 원 나옵니다. 즉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에 자부담이 20%이기 때문에 100 마이너스 20 나누기 2 했더니 40%에서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보험금은 400만 원 나옵니다. 뭔 소리요? 1000만 원어치가 없어졌는데 400만 원이니까 나와? 나는 이거 인정 못해. 라고 보험금 나 신청 안 할라네.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아 그래 그러면은 자 신청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은 보험금 내가 400 받고 빨리 이거 로타리 쳐불고 다른 작물 심어서 이 농지를 활용해야 하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금을 신청하는 분도 계실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두 때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거죠. 보험금을 자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때는 바로 생산비 손해조사를 하면 됩니다. 손해조사를 시행하면 돼요. 보험금을 신청했다 그러면 일단은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얘는 뭐다? 산지 폐기를 확인한 후에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라는 게 뭐예요? 그 농사 친 그 곳에서 작물을 폐기해달라라는 겁니다. 괜히 캐 갖고 나 우리 집 창고에 놔두면 그냥 썩어본 게 집에다 놔두고 내가 좀 보관해 놓으면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 농지에서 로타리를 주로 많이 쳐요. 실제로 로타리. 그럼 저희들이 현장 가서 입회하고 사진 다 찍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여러분들 보면 그 카메라 어플 있죠. 거기에 위치 태그가 나와요. 위치 태그. 위치.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장소 무슨 도, 무슨 군, 뭐 무슨 면에 있는 몇 번지 그 장소에서 찍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장소와 보험에 가입한 그 농지의 장소가 일치하겠죠. 그러면 현장 농지를 보험에서 싹 봤을 때도 이 농지 산지 폐기했구나 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산지 폐기 여부 확인입니다. 생산비 손해조사 대상 한번 읽어봅니다. 5번 식물체 폐기율이 65% 미만이거나 식물체 폐기율이 65% 이상이 되어도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생산비 손해보장 조사를 한다. 이거 보십시오. 자, 경작불능 조사 결과 향후에 생산비 손해조사를 해야 될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는 거 나와 있죠. 뭐예요? 경작불능 조사가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지만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에 생산비 손해조사를 시행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산지 폐기입니다. 경작불능 후조사.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메밀, 시금치, 양상추 있죠. 그래서 1차 조사에서 보상하는 제로 식물체 비율 65%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산지 폐기 등으로 작물이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을 반드시 확인한다.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합니다. 가슴 아파도.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떨 거냐라는 거. 자, 손해평가사 고현석이가 출동했습니다. 고현석이는 손해평가사 1회입니다. 출동을 해가지고 이 집을 봤어요. 산지 폐기를 합니다. 자, 이 집이 자 실제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자, 두 번째 가서 보니까 식물체 피해율이 자 65%로 조사가 됐대요. 자, 산지 폐기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자, 두 가지 사례. 1번 자 650제곱미터 자 65% 650제곱미터죠. 650제곱미터 산지 폐기함. 2번 1000제곱미터 전부 산지 폐기함. 자, 어떤 조사가 옳은 조사냐 이거 물어볼 수 있겠죠. 이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3월 19일 날 이 교재가 바뀌면서 별표 취입 산식 없어진 거 아시죠? 없어지다 보니까 근로된 문제들이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4월 19일 날 별표 7이
그런 다음에 이제 별표 7을 우리가 의존하니까 오히려 더 그냥 공식에다만 의존해보면 되는데 그 4월 19일 날 별표 7이 빠진다면 우리는 계속 글로 된 것들을 갖다가 고민하면서 이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옳은 거에다가 O 또는 옳은 것에 번호를 쓰라면 어떤 게 옳은 거냐라는 거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들은 자격증 따야 되는데 따기만 하면 바로 현장 가서 산지폐기 할 수 있겠죠. 네. 현장 가서 자격증 따셔야 산지폐기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650m만 노타리 치면 되겠네.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가입농지 전체를 한다. 그 이유는 뭐예요? 보험금 어떻게 준다겠어요? 보험 가입 금액부터 출발한다고요.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이 출발했으니까 가입 면적 또는 실제 경작 면적이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넘겨봅니다. 자, 경작불능 보험금 나와 있네요. 박스 보시면. 자, 지급사유.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제외로 식물체 피해율이. 자, 경작불능의 보험 기간을 쓰시오. 라고 했어요. 자, 다음을 보고 이 해당되는 작물의 경작불능 보험 기간을 쓰라는 거예요. 자, 얘가 메밀이래요. 메밀인데 계약 체결일. 자, 24시. 계약 체결. 계약일. 체결일. 자, 10월 20일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파종. 완료일. 10월 25일 해봅니다. 수확. 개시. 일 직전. 일. 이듬해. 이듬해 그냥 5월 10일. 수확. 종료일. 이듬해 5월 20일. 자, 얘를 보고 경작불능 보험기간을 쓰시오. 그러면 경작불능 보험기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계약 체결일 24시와 정식 파종일 완료일 24시 중 늦은 때부터 일단 시기라고 했잖아요. 출발. 끝은 언제라고 했어요? 수확 개시일 직전입니다. 교재 보셨죠? 그래서 이직을 보고 경작불능 보험기간을 쓰시오라고 하면요. 자, 시기와 종기를 쓰시오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시기는 언제라고 했어요? 계약체결 24시와 정식 파종 완료일 24시 중 늦은 때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보고 여기 봤으니까 예고라는 건 그냥 왜 이럴까 하는 생각할 필요 없겠죠. 자, 10월 25일부터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종기는 언제요? 수학기 종료일입니까? 수학기 실 직전이에요. 직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10일까지 이때가 뭐다? 경작불능 보험 기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교재 하나 드린 겁니다. 자, 178쪽에 있는 거. 지급사유, 보험기간 내에. 자, 보험기간 내의 개념 아셨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제외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경작불능 보험금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고발 지급한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이기 때문에 산지 폐기도 가입 면적 전체를 갖다가 폐기해야 된다는 거 이해 같이 되셨죠? 자, 자기 부담 비율은 종합위험 생산보장 밭작물, 고추하고 브로콜리 뺀 나머지가 경작불능인데 자기 부담 비율은 최소 20%, 최대 40%입니다. 기억 잘 하시고요.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 물어봅니다. 시기와 종기를 쓰시오. 두 번째 가입 금액이 1천만 원이래요. 1천만 원이고 자기는 최소 자기 부담 비율 가입했대요. 경작불능 보험금은 얼마인가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최소 몇 프로짜리입니까? 자기 부담이 20%니까 1,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400만 원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부담 비율인데 이게 최소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20, 30, 40 중 제일 작은 거 20%짜리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예요? 자기 부담은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하겠죠? 나누기 2 했으니까 100에서 최소는 얼마? 20%가 되니까 80 나누기 하면 40%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갈수록 글로 된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면 이 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요. 아까처럼 보험 기간 이 네 글자를 쓰시오 그래도 이렇게 조건 주면 찾아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중간중간에 숨어져 있는 조건들을 내 걸로 다 만드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4번 지급, 거절, 사유, 보험금이 보험금 지급 대상 농지의 품목이 산지 폐기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게 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입니다. 때는 경작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산지 폐기 안 하고 일부 수확해서 집에 갖고 가신 것들이 확인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다? 경작품 보험금 주지 않는다입니다.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다 보험계약 소멸, 경작불능 보험금은 지급할 때에는 그 손해보상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에 대한 보험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차 시험 공부할 때 상법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나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는데 여기는 다른 약정이 있네요. 여기가 약관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얘는 미경과 보험료, 즉 경작불능 수확 개시 직전까지인데 만약에 이 기간 동안, 이 10일 동안에 잔여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 좀 더 길긴 하겠습니다. 이 잔여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내고 보장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이거 보험료, 미경의 보험료 돌려줄 거냐 말 거냐라는 거였잖아요.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다른 약정이 있다. 안 준다는 약정이 있네요. 그랬으니까 환급보험료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소멸되죠.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산지 폐기해서 노타리 쳐버렸으면 더 이상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피해 입을 작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 농지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보험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생산비 손해 조사입니다. 고추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브로콜리부터 하는데 시험에서는 고추 브로콜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올해 좀 바뀐 게 뭐냐면 손해 정도 비율, 평균 손해 정도 비율 세 가지로 구분됐어요. 손해 정도 비율, 평균 손해 정도 비율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그런 것 같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예요. 공부했던 거 나누니까 평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그냥 그런 것 같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추 브로콜리입니다. 그 다음에 배추, 고랭지, 무, 그 다음에 배추, 무, 그 다음에 단호박, 파, 당근, 메밀, 시금치, 양상추, 중,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경작 불능 조사 결과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된 농지. 경작 조사 때 생산비 손해소를 추가로 해야 될 경우는 어떤 경우였죠? 두 가지 있었죠. 그렇죠. 식물체 폐율이 65% 미만이거나 식물체 폐율이 65% 이상이어도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때. 결국은 생산비 손해조사를 하는 경우는 어떤 거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생산비 손해조사를 해야 될 대상. 그 다음에 경작불능 때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생산비 손해조사를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당구장 봅니다. 단,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전 계약자가 피해 미미,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피해 미미라는 것은 어떤 사고냐? 꼭 기억하세요. 피해 미미라는 것은 아주 피해가 조금 있다는 게 아니라 자기 부담 비율 이내의 사고를 피해 미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험 봅니다. 자, 이 집은 종합위험에서는 자기 부담 비율이 이 밭작물에서는 지금 고추 브로콜리를 뺀 브로콜리 제외하고 자기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은 20%, 30%, 40%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자, 이 집이 이번에는 무 해봅니다. 무 생산비 손해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피해율이 피해가 2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는 피해 미미로 조사를 생략했다. 단, 이 계약자는 최소 자기부담비율로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이게 자, 최소 자기부담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맞냐라는 거예요. 피해 미미라는 것은 어떤 거라겠어요? 자기부담 비율 이내 사고예요. 그러면 자기부담 비율을 넘겨버렸죠. 초과됐죠. 그럼 경작 보험금 나오잖아요. 생산비 보험금. 이때는 피해 미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런 게 있죠. 자, 최소 자기로 가입을 했는데 자, 피해가 약 10% 정도. 피해율이 10% 정도 가면 이때는 뭐다? 계약자가 피해 미미로 조사를 생략했다 하면 맞다 틀리다? 맞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자, 최대 자기부담비율.
피해가 30% 정도 되는데 최대 자기부담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때 조사 생략했다는 거예요. 피해 미미로. 맞냐 틀리냐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개념들을 잘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피해 미미. 그럼 거기다 뭐 쓸 거냐고요? 자기 부담 비율 미만, 이상, 이하, 이내 뭐 있을 수 있겠죠. 초과. 뭐 쓴다고요? 이내입니다. 그럼 자기 부담 비율만큼 자기 부담 비율에 해당되는 정도의 피해도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내니까. 이내니까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 한번 넘겨봅니다. 자, 조사 시기입니다. 자, 고추 브로콜리는 사고가 날 때마다예요. 그래서 생산비 보장할 때요. 고추 브로콜리는 사고 접수 시마다 자, 고추다 그러면은 고추 보험 기간은 표준 생장 일수가 100일이에요. 정식일로부터 수확 개시일까지 경과할 수가 100일이고 수확 개시일부터 수확 종료일까지 해서 고추는 보험 기간이 정해져 있죠. 정식한 날로부터 며칠째 되는 날까지 150일째 되는 날까지 보험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사고가 나면 5번 났으면 5번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한 번 나면 한 번만 가면 되고 안 나면 아예 안 가고 이렇게 합니다. 자, 고추도 우리가 보험 기간 할 때 기억나시죠? 계약 체결일 24시하고 정식 완료일 24시 중 늦은 때부터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보험 기간이 되고 이때는 뭐예요? 정식 일로부터 150일째 되는 날 이때까지가 보험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로 150일을 보험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잖아요. 150일 최대 보험 기간으로는 150일밖에 아니에요. 130일도 될 수 있고 120일도 될 수 있고 140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봐볼까요? 자, 계약은 5월 1일 날 했고요. 정식을 자 5월 30일 날 했습니다. 보험 종기는 언제인가요? 라는 거잖아요. 언제입니까? 무슨 날을 기준으로? 그렇죠. 정시간 날로부터 150일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150일은 약 5개월, 5개월. 그러니까 6월, 7월, 8월, 9월, 10월. 그죠? 정시간 날로부터 지금 150일째 되는 날까지가 보험 기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집은 보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자, 만약에 계약을 5월 10일 날 하고요. 정식을 5월 1일 날 했어요. 그럼 이때는 언제까지예요? 이 정식한 날로부터 며칠? 150일째 되는 날이 고추의 생산비 손해보장 보험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원장 조사할 때 보시면 다 농지마다 다 보험 기간이 다 다릅니다. 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조사 방법. 품목은 있고요. 수확 직전에는 뭐다? 고추하고 브로콜리 생산비 손해조사는 언제 한다고요? 사고 접수 시마다 하고 나머지 품목들은 생산비 손해조사를 수확 직전에 합니다. 자, 조사 방법입니다. 보상 재여부 심사하고 일자조사 있습니다. 사고 일자조사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일자조사. 그래서 재해가 발생한 날짜가 사고 일자래요. 자가 사고 일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볼게요. 자, 1번 한해 가뭄입니다. 한해. 그다음에 폭염 및 병충해와 같이 지속되는 재해의 사고 일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비 온 날 집중호우다 그러면 그 비 온 날이 사고 일자죠. 바람 분다 그러면 바람 분 날이 사고 일자라고요. 멧돼지다 그러면 멧돼지가 왔다 가서 피해 입은 날이 사고 일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물었다. 하루 비 안 오면 가문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폭염이다 그러면 잠깐 더우면 폭염, 즉 사고가 났다는 거다. 이렇게 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기간을 장기간 이런 사례가 이런 재해가 발생하면 이게 사고가 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뭄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병충해는 병충해가 끝나는 날이 사고 일자가 아니라 거의 원래는 병충해 끝나는 날이 사고 일자인데 병충해는 계약자의 의지에 의해서 병충해가 방제가 결정되잖아요.
농약 안 뿌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병충해 유지되겠죠. 그럼 사고일자를 특정할 수 없겠죠. 보험기간이 끝나도 안 돼. 그래서 병충해라든가 폭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조사한 날을 사고일자로 거의 대부분 쓰고 있어요. 다만 가뭄은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뭄. 가뭄 이후 첫 강우일 전날을 사고일자라고 합니다. 자, 이 집에 보니까 자, 정식을 자, 5월 1일 날 했어요. 5월 1일. 그리고 이 집이 정식을 했는데 가물었대요. 가뭄. 자,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고가 뭐냐면 비가 안 온 날이 아니라 자, 사고가 자, 계약자가 비가 한 달 정도 안 오니까 야, 걱정돼서 야, 이거 비 안 온다. 비 안 오니까 나 이거 사고 접수해야 되겠다라고 접수한 게 언제냐면 5월 20일이었대요. 이제 좀 더 길게 잡은 거 그냥 일부러 잡은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고 접수는 5월 20일 날 했어요. 가뭄으로 사고 접수를.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예, 가뭄 이후에 이 가뭄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죠. 가뭄 이후 첫 강우일. 강우일이 언제냐면 5월 24일이었대요. 5월 24일. 그러면 이때 사고일자는 언제로 할 거냐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와 있네요. 정하라고. 자, 봅니다. 교재. 자, 동그라미 2번. 자, 사고일자는 가뭄 이후 첫 강우일의 전날이래요. 자, 그랬으니까 제가 끝나기 전에 조사 전날이니까. 자, 이거 보세요. 자, 이때 사고일자를 언제로 보면 될까요? 사고 날짜를 쓰세요. 그러면. 그렇죠. 자, 사고일자는 자, 5월 23일이 사고일자입니다. 왜냐하면 비 온 날 전날이죠. 전날이기 때문에 얘를 사고일자라고 한다. 다만 동그라미 2번 봐보세요.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주로 폭염이나 병충해, 가뭄 다 여기에 많이 해당이 돼요. 근데 시험은 가뭄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무슨 조사가 생산비 손해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일자로 한대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만 더 조건 걸어봅니다. 조사일자. 조사일자 5월 22일이래요. 사고일자는 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언제입니까? 그죠? 5월 23일이 아니라 5월 22일입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재해가 끝나기 전에, 재해가 끝난 날은 언제예요? 5월 23일이잖아요. 사고 날짜니까. 근데 끝나기 전에 조사했으니까 이날입니다. 만약에 24일 날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사고일자는 언제예요? 23일입니까? 24일입니까? 23일이죠. 그잖아요. 왜 먼저 했어요? 왜냐면 제가 끝나고 나서 조사한 거죠. 23일 날에 제가 끝났잖아요. 됐으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일자로 하고 조사 이후 해당 재해로 추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 병충해다 그러면 탄저병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탄저병으로 신고했으면 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로 탄저병이 계속 발병돼 있다는 거죠. 그럼 다음 접수할 때 탄저병으로는 접수를 안 받아줘요. 탄저병 안 받습니다. 무슨 병으로? 풍마른병 왔다. 풍마른병, 역병이다. 이런 걸로만 받아주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조사가 끝났다. 조사를 했다면 그때는 그 병으로 인해서 또는 그 재해로 인해서 더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4번. 수학 예정일자, 수학 개시일자, 수학 종료일자를 확인합니다. 자, 사고일자를 기준으로 사고일자 전에 수학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수학 예정일자. 자, 이런 거예요. 고추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집이 이렇게 볼게요. 자, 이랬을 때 사고일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거 보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집에 보고 이 조사 내용을 봅니다. 자, 정식은 5월 1일 날 했고요. 가뭄 사고 접수는 5월 20일 날 했고 가뭄의 첫 강우일이 5월 24일이고요. 조사일자는 22일이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조사해야 될 일자를 쓰시오. 그러면 조사될 일자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 사고 당시에 수학이 개시되기 전이면 뭐라 했어요? 언제 수학하세요?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학 예정일자. 언제 수학하실 거예요? 예정일자 조사합니다. 있었죠? 자, 그 교재 한번 봐봅니다. 그 다음에 179번입니다. 4번.
자, 사고일자를 기준으로 납은 수학 예정일자, 수학 개시일자, 수학 종료일자를 확인하는데 동그라미 1번 봐봅니다. 사고일자를 기준으로 사고일자 전에 수학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뭘 하라겠어요? 언제 수학하세요? 수학 예정일자입니다. 왜냐하면 정시간 날로부터 100일까지를 우리는 표준 생장일수라고 그래요. 고추인 경우에는. 고추인 경우에. 표준 생장이라는 것은 고추를 정식한 날로부터 수학 개시일 직전까지 기간을 표준 생장 한참 키운다. 그러고 나서 수학이 시작돼서 다 100일 동안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홍고추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다? 아직 정식일로부터 100일 안 됐죠. 그랬으니까 이 수학이 개시되기 전 사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뭐다? 수학 언제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런 경우는 어쩔 거냐라는 거죠. 자, 정식이 있습니다. 정식이 5월 1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뭄이래요. 똑같이. 병충해. 가뭄을 해 재밌어요. 그래서 가뭄. 가뭄이고 사고 접수가 5월 1일, 5월, 6월, 7월, 8월. 8월 20일이에요. 사고 접수는. 사고 접수는 8월 20일이고 그 다음에 이 가뭄 이후 첫 강의 8월 23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일. 조사일은 얘는 8월 21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여러분은 조사일 때 계약자한테 수학 예정일이나 수학 완료일자인데 어떤 걸 파악해야 되냐, 물어봐야 되냐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일자, 추가로 파악해야 될 일자를 확인하세요 라고 했는데 거기 납은 동그라미 2번 봐보세요. 사고 일자 전에 수학이 시작되었다면 최초 수학한 일자와 수학 종료 예정일. 이제 얘는 뭐냐? 예정일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종료를 확정질 수 없으니까 언제까지 수학하실 거예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집은 자, 표준 생장일수 100일을 지났는가를 먼저 확인하시는 거죠. 자, 5월 1일부터 언제까지? 8월 20일까지니까 자, 한 10일 정도 지났나요? 예, 그렇으면 표준 생장일수는 지났네요. 그러면 이 집은 뭐예요? 수학이 시작되고 있을 때 사고 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수학이 시작되고 있을 때. 그래서 이때는 수학이 시작됐으니까 조사자가 물어봐야 되는 것은 언제 수학하셨어요? 수학. 개시일자를 언제? 이제는 예정 아니죠. 그래서 좀 따셨는데 언제 따셨어요? 한 일주일 전에 땄는데 10일 전에 땄는데 그럼 그래요. 그럼 그 날짜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수학하실 거예요? 수학 종료. 종료인데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알 수 없죠. 그래서 예정이래요. 되셨죠? 자, 잘 봐보세요. 자, 여기는 수학하기 전에 조사하면 날짜를 뭐만 조사한다고요? 수학 예정일만 조사해요. 근데 수학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을 때 날짜를 물어보면 조사하는 일자는 뭐다? 수학 개시일자와 수학 종료 예정일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조사해요. 저희들이 가서. 수학을 딱 하셨으면 사장님 언제 수학하셨어요? 나 8월 10일 날 했는데 그러세요? 한 일주일 좀 넘었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8월 1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맞다고 그래요.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럼 깽이 이것이 자 5월 1일입니다. 그럼 이 집의 보험기간은 언제예요? 정식일로부터 며칠이라고 했어요? 150일이요. 5, 6, 7, 8, 9, 9월 말이라고 해볼게요. 쉽게 말하냐. 그 5, 이제 150일이라고 해봅시다. 자, 9월 말이에요. 근데 계약자가 자, 수학 개시일자는 8월 10일 날 했어. 이렇게 오케이 콜 할 수 있겠죠. 그 수학 종료는 지금 나는 고추밖에 농사 안 지은 사람이시. 예, 고추밖에. 믿음, 소망, 고추밖에 없네. 귀농해서. 그래서 나는 11월 20일까지 나는 수학하려네. 자, 계약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정한다는 거예요. 인정, 불인정.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네? 안 한다.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내 이 양반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난리 나겠죠? 인정한다, 안 한다요? 궁금해요, 이거. 사장님, 사실은 보험기한이 9월 30일이기 때문에 9월 30일 안까지는 다 수학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11월 20일. 그러면 이건 궁금하네요. 자, 좀 더 갑니다. 12월 20일까지 수학한대요. 인정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거 쓸 거예요, 말 거예요? 예? 에이, 절대 안 되라. 아따, 무엇을 고추 하나 꽂아 봉을 빼야 안 돼. 인정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얘는 보험기간이고 얘는 수학 종료 시점이잖아요. 보험기간, 우리는 보험회사는
9월 30일까지 사고 난 것만 책임지면 돼요. 얘는 뭐냐면 12월 20일에 수학한다는데 그때까지 수학한다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 가서 빠따 치면서 9월 30일 마감해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길어지면 1 수학기 경과비로 산정하는데 계약자한테 엄청난 이익이 가요. 사실이 이렇게 됐다면. 왜냐하면 수학기 경과비율은 1 수학일수 나누기 표준 수학일수잖아요. 수학일수는 수학 개시일로부터 사고일까지 일자를 기간을 수학일수라고 불러요. 표준 수학일수는 수학 개시일로부터 수학 종료일까지예요. 그럼 이 집은 수학이 개시니까 이 집의 수학일수는 언제예요? 수학 개시일자는 8월 10일이었고 사고일자가 자, 이 집의 수학일수는 언제입니까? 수학일수. 수학은 며칠 했을 때 사고 난 거예요? 대충. 그럼 이 집은 뭐예요? 8월 10일부터 수학이 시작했잖아요. 수학일수라는 것은 수학이 시작된 날과 수학이 시작되고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일자를 수학일수라고. 언제예요? 자, 사고일자. 자, 수학이 시작됐습니다. 개시, 수학일자. 그 다음에 사고일까지 경과된 일수, 수학일수잖아요. 언제로 보시면 됩니까? 이걸 보세요. 자, 4월 22일 비 왔어요. 22일 가뭄 사고일자죠. 근데 사고일자 전에 조사했죠. 8월 21일이죠. 이게 수학일수예요. 수학일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표준 수학일수. 자, 우리는 수학기 경과비율은 1 수학일수 나누기 표준 수학일수로 하는 거예요. 그럼 수학일수는 뭐다? 지금 이때 보니까 약 10일이다, 11일이다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표준 수학일수는 수학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경과했어요. 그럼 개시일 언제예요? 개시일은 8월 10일. 수학 종료는 언제입니까? 12월 20일. 얘 아니에요. 얘는 보험 기간일 뿐이에요. 여기 12월 20일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기간이 얼마예요? 8월이니까 9월 10일, 10월 10일, 11월 10일, 12월 10일. 그러면 3, 4, 10, 120일. 그죠? 120일에다 130일 되겠네요. 그럼 이 분모가 뭐다? 130일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가 보험 기간입니다. 표준 수학일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해서 수학기 경과비를 산정하는데 9월 30일인데 10월 1일에 사고 났다. 그때는 접수가 안 됩니다.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험 기간과 경과비를 산정하는 것은 다르다. 경과비라는 게 뭐예요? 그 130일 동안, 이 집은 130일 동안 투입했던 생산비를 계속 회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130일로 쪼개서. 원래 지금 보험기간은 150일이니까 수학기 전 사고 때의 이 보험기간은 100일, 수학기 중 사고 때 보험기간은 50일, 총 150일이야. 그건 아주 근시안적이고 1차적 사고방식이에요. 안 읽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 읽어서. 이렇게 조건 주면 어떻게 풀 거냐는 거죠. 예, 그때는 본인은 보험기간을 만료일에 이뤄서 수학기 종료시험을 9월 3일 꿈 같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들은 사실 이 글자들이 있을 때가 더 무서워요. 문제 출제할 때. 이 글자들만 있고 공식이 없으면 차라리 그게 더 염려가 되죠. 차라리 공식 있으면 공식 의존해버려. 그때 따로 넣으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제 다 해석해서 우리가 수치화 시켜서 값을 찾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실제 경장 면적 확인하고요. 4번 피해 면적 조사합니다. 볼게요. GPS 면적 측정기, 지형도. GPS 면적 측정기는 뭐예요? 이제 기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형도는 도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네이버 지도 같은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일항 또는 식물체 피해 면적을 확인한다. 단, 메밀 품목은 도복으로 인한 피해 면적과 도복 위의 피해 면적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어떤 것만요? 그렇습니다. 다 도복과 도복 위의 면적, 피해 면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품목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랑깨라니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렇게 쓰지 말고 메밀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계속 하겠습니다.